뉴욕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1명 추가됐습니다. 앞서 5명의 의심 환자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관련 허위 정보 피싱이 극성입니다. 허위 경고 이메일을 무작위로 발송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핵 현대화에 사상 최대 개발비를 배정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의 이민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교통 위반 운전자의 운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뉴욕주가 어린이 장난감 유해물질 규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법원이 부동산 협회에서 제기한 세입자 아파트 중개료 부과 금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KBTV 뉴스9 박정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1명 추가됐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시내 6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단 6번째 의심 환자가 나오기 전 5명의 의심 환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신종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측은 현재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인종차별적 행위와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뉴욕시에서 감염될 위험은 매우 낮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코리 존슨 뉴욕 시의장도 아시안 상권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평소와 다름없이 식당을 찾고 쇼핑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관련 허위 정보 유포 및 불법 문자 피싱에 대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에 대한 경고 위장 이메일이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이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만 4만 2천 명, 사망자는 11일자로 1,000여 명이 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감염자가 속출한 가운데 뉴욕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악용하는 허위 정보 뉴스와 인터넷 이메일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려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기꾼들은 질병통제예방센터나 바이러스 전문가, 감염 사례에 대한 경고로 위장한 이메일을 무작위로 발송합니다. 또한 정부 문서인 것처럼 위장해 CD00416 같은 문서 변호까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카스퍼스키 백신 업체에 따르면 발신인 이메일에 cdc.gov.org, cdc.gov.org로 되어 있으면 100% 피싱 이메일이니 절대 오픈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긴급 알림, 한국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발생 등 자극적인 문구를 인용하여 수신자가 그 문자를 클릭했을 시 바로 핸드폰에 저장된 은행 정보를 수집해 돈을 빼가는 수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피싱 이메일 문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오늘 퀸즈 YWCA에서 센서스 인구조사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2020년 인구조사의 전반적인 설명과 인구조사가 뉴욕시에 미치는 영향, 시행 날짜와 대상 및 이민자 신분과의 연계성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오늘 2020 센서스 인구조사 참여를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이 시행됐습니다. 센서스는 나온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공공교육, 주택, 도로와 다리 등 사업을 위한 수십억 달러의 연방 기금 혜택이 결정돼 절대적입니다. 지난 2010년 미 전역에서는 약 75%의 참여율을 기록했지만 뉴욕 일원에서는 65%의 참여율을 기록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10-10-10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년 전에 했던 그 센서스 조사가 너무나 이 뉴욕에서 적게 되었기 때문에 내셔널리는 한 75%가 했대요. 근데 뉴욕은 60몇 %밖에 안 돼서 그만큼 저희가 그 예산이 삭감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슬로건이 10-10-10입니다. 그래서
10문제가 나오는데 센서스 그 10문제를 10분 안에 할 수 있고 10분에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10분에 하는 것이 10년을 결정한다. 센서스는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참여 대상은 시민권, 영주권자, 단기 방문자, 서류 미비자 등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이름, 주소, 성별, 인종 등 총 10개의 설문으로 진행되며 특별히 인종은 소속 국적을 뜻해 어느 곳에서 살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코리안, 한국인을 체크하면 됩니다. 응답한 정보는 불리한 방식으로 이용될 수 없고 통계 자료로만 활용돼 정보 보안에 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연도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설문이 가능해졌습니다. 10년 전에요. 그 워싱턴 하이츠에서 이 센서스를 참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의 많은 참여로 인해서 거기에는 학교들이 많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인구 조사가 커뮤니티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라는 2020 센서스의 캠페인 문구처럼 정부 정책에 제대로 된 혜택을 받기 위해 많은 한인들의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조 8천억 달러 규모의 행정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사회 안전망 비용은 대폭 삭감하고 핵 현대화에 사상 최대 개발비를 배정했습니다. 2021년도 예산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 예산으로 7조 405억 달러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 중 국방부에 배정된 예산은 7,054억 달러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핵전력 현대화에 289억 달러가 배정된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핵전력 및 미사일 방어 증강에 초점을 두고 신무기 연구 개발비를 사상 최대로 배정한 것은 타 국가의 군사력 증강 대응과 북한과 이란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0.1% 늘어난 규모이지만 그에 비해 사회 안전망과 해외 원조 관련 비용은 대폭 삭감됐습니다. 정부 지출 감축 방안으로 메디케어 처방약 지출 관련 예산 1,300억 달러,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2,920억 달러, 장애인 관련 혜택 700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복지 예산안을 줄이고 국방부에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상당합니다. 지난 12년간 뉴욕 시장 경력을 가진 대선 후보 마이클 블룸버그가 낸 이민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후보 이민 공약에 따르면 창업 경영인 비자 제공, 과학기술, 건강비즈니스 전공 유학생의 영주권 취득 기회 제공, 의료 종사자 외국인 취업 기회 장려, 지역 기반 비자 정책을 제시하는 공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이후의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와 임시보호 및 서로 미비 이민자 1,100만 명에게 시민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이민세관 단속국에 무차별한 이민자, 노동자 단속은 바로 잡되 중범죄 이민자에 대해서는 추방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이민 정책 견해를 보이며 대선 공약을 내걸고 있는 대선 후보자들로는 현재 국정연설 후 지지도가 높아진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외에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버니 샌더스, 핏 부티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치러질 대선 전까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뉴욕 시의회가 상습적으로 교통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하는 운전자들에게 운전교육을 의무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운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차량을 압수하는 등 처벌 강도도 상당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습 교통신호 위반 및 과속 운전자 처벌 강화 조례를 통과시키고 전체 회의로 넘겼습니다. 이 조례안은 1년 안에 교통신호 위반으로 5건 이상의 티켓을 받거나 5건 이상 과속카메라 단속에 적발되는 운전자에 한해 뉴욕시 교통국의 방어 운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로 공지를 받을 경우 반드시 교육을 마쳐야 하며 어길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압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뉴욕시에서 최소 5,000명의 운전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환영할 법안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어린이 장난감 유해 화학 물질 함유 규제 강화 법안을 서명해 반려시켰습니다. 이상경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7일 어린이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장난감 제조사가 제품 제조 시 화학 물질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미 환경국은 완구업체가 장난감 제조 시 화학 물질이 발견될 시 즉각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면역성이 약한 어린아이의 경우 세균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데 특히 장난감을 입으로 대거나 사탕처럼 맛있게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체에 해가 되는 화학 성분이 있는 장난감 완구들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가정용 청소 제품 또한 제조사가 생산 제품의 성분을 주에 보고하는 법안도 함께 서명했습니다. 앞으로 자녀가 있는 뉴요커 또는 여행객들이 뉴욕에서 마음 놓고 장난감을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뉴욕주 법원이 부동산 협회에서 제기한 세입자 아파트 중개료 부과 금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뉴욕주 내무국이 뉴욕시에서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랜드로드가 부동산 수수료를 내는 것을 의무화하며 아파트 세입자들에게 중개 수수료인 브로커피 부과를 금지한 개정법을 지난 6일 시행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갑작스런 규정 변경으로 인해 중개업자와 랜드로드에 혼란과 타격을 주었다며 부동산 임대차 개정법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주 법원도 어제 뉴욕주 부동산협회와 뉴욕주 부동산위원회 등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은 세입자들의 이번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관행적으로 1년 임대료의 10에서 15%인 브로커피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미부동산협회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오는 13일 오후 4시 한인봉사센터에서 최근 변경된 렌트법 이해와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 예정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애틀란타에서 40대 한인 남성 오토 김 씨가 91세 노모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스와니 뷰포트 하이웨이에서 한 남성이 달리는 차량에 뛰어들었다고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그는 바로 경찰의 어머니를 칼로 찔렀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집에서 쓰러져 있는 김 씨의 어머니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생명은 살릴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말다툼 중에 저지른 살인으로 보고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병력이 있는 오토 김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후 4시경 뉴욕 로어 맨하튼에서 오래된 하수관 파이프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12대 이상의 차가 물에 잠겨 떠내려갔고 설상가상으로 비가 내려 도로까지 막히면서 수습하는 데는 1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물난리가 난 주변에는 공사장과 FDR 드라이브로 인해 하수도 하나를 폐쇄하는데도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103스트리트와 센트럴파크 웨스트에서 발생한 어제 물난리는 이번 달만 뉴욕에서 4번째입니다. 스탠 아일랜드에서 벌써 3번째에 걸친 은행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지난 1월 29일, 그리고 마지막은 4에비뉴 체이스뱅크 웨스트 브래건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수배 중인 이 은행 강도는 돈을 달라는 노트를 건네는 수법으로 총 17,000불에 달하는 달러를 훔쳤습니다. 경찰은 CCTV에 녹화된 은행 강도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수배 중입니다. 프로축구팀인 뉴욕시티의 전용 구장이 브롱스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들어설 구장은 10억 달러, 25,000석의 규모로 인근에는 호텔과 학교, 저소득층 임대 아파트도 갖추게 됩니다. 현재 구장 건립은 시정부와 주민들의 반대 없이 순항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승인이 확정되면 2022년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뉴욕시에서 배달 트럭의 이중주차 단속이 강화됩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커머셜 차량이 신속한 배달이나 물건 픽업을 위해 도로에 이중주차를 하는 것에 대한 단속 지역과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 구간은 12에비뉴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차선이 하나일 경우 주정차가 불가합니다. 이 같은 규정 변경은 뉴욕시에서 운행되는 트럭과 관련한 사고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유권자 신고 신청 마감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욕 일원에서는 모두 4,700여 명이 접수를 마쳐 가장 많은 등록수를 기록했지만 뉴욕 일원 선거권자가 16만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등록률은 2.8%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재외 공간을 방문하거나 한인단체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고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을 위해 더욱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해 뉴욕시경의 불심 검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9년
불심 검문 건수는 총 13,459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8년보다 22%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6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는 미국 내에서도 한인의 인구가 높은 지방자치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2020년을 맞이해서 펠팍의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권영만 회장과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계속해서 펠팍의 행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좀 진단을 해볼까 해요. 네. 펠팍 주민들이 좀 한결같이 문제점으로 꼽고 있는 게 타운 행정의 투명성 결여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투명성을 좀 강화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서 또 시민운동가라서 정치인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정치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펠팍 타운이나 뭐 다른 타운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직자 직무의 효율성입니다. 이 공직 사회도 뭔가 순환이 돼가지고 좀 젊은 분이 들어와서 업무에 그 활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업무에 중복도 되고 또 그 고용 연봉제 때문에 젊은 그 공무원들을 늘릴 수도 없고 이런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직 사회의 업무의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시 재정의 투명성입니다. 우리 펠팍 같은 경우에 20여 년 동안 엄청 많은 제가 암산으로 짓게 하기도 1000채 이상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세원이 어디로 다 가고 계속 세금은 오르는지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의심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밝히라고 수차례 타운 정부에 요구해도 타운 정부에서는 미적미적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또 법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건 안 하건 간에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좀 주민 참여 의식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좀 고치를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유권자협의회 시작한 지가 4년 반, 5년 가까이 돼갑니다만은 그때부터 외친 것이 고양이 목에 바늘을 누가 달 것인가 이런 걸 칼럼을 통해서도 했고 수없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유권자협의회 운영위원 약간 명, 한 20, 30명 이외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이 참 적습니다. 타운에서 행하는 모든 공청회라든가 이런데 좀 빠짐없이 참여해가지고 자기의 그 의견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또 시의 의견도 듣고 그러면서 뭔가 오픈된 그러한 그 포럼에 꼭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타운 행정을 감시하고 협조하고 그러한 체제가 확립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타운 정부에 요구할 게 참 많습니다. 가장 큰 요구는 타운의 그 재정 상태, 그거에 대해서 또 타운의 행정 상태에 대해서 외부의 감사 감독 기관에 정식으로 돈을 주고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론 나오는 대로 타운 정부를 앞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안. 그래서 주민들이 세금이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좀 속 시원하게 알고 그렇게 세금도 떳떳하게 내고 그러는 사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참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선출직 공직자가 비리를 저질렀을 때 좀 심판을 해야 하잖아요. 주민들이 좀 어떻게 심판을 해야 할까요? 우선 이제 공직자 중에서 임명직 공직자들은 더 이상 임명을 안 하면 되겠죠. 선출직 공직자들이 시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분들의 결정 하나하나가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 사고 많이 나면은 보험료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험료 올라가면 그 돈 누가 냅니까? 주민들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행정관 더 이상 우리 타운엔 필요가 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출직이나 임명직이나 잘못한 분들은 더 이상 근무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그분들이 선출직이라면은 우리 주민들은 다시는 그런 분들이 우리 선거판에 얼굴을 못 내밀게 표로 승부해야 됩니다.
네, 정말 이렇게 엄격한 심판이 있기 전에 그런 일이 좀 안 발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좀 페이팍의 발전을 위해서도 추가적으로 좀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예, 이제 우리 주민들이 대부분이 시니어가 많기 때문에 시니어들은 한인들끼리 말 편하게, 행동 편하게, 음식점 가깝고 걸어 다니면서 일 볼 수 있고 이런 걸 선호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살기 좋게 하는 타운을 만들려면은 뭔가 그분들이 그래도 조금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두플렉스를 구입했을 때는 뭔가 그 집을 이용해서 조그만한 그 이익 창출을 위해서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분들 스스로 요즘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게 에어비앤비 아닙니까? 그런 거를 합법적으로 좀 저지 시티처럼 허가를 해줘가지고 그분들이 큰 힘 안 들이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타운에서 좀 써주셔서 타운이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을 좀 구분하는 그런 그 조닝을 만들어 가지고 세금도 싸지고 주민들의 삶도 좀 편리해지는 그러한 타운이 되기를 타운 정부에 요구합니다. 네, 정말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서는요, 권영만 회장과 페이팍 타운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